자, 여러분들 이 문제 기억나죠?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던져서 지구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자, 지구로 탈출하기 위한 이 공의 탈출 속도에 대한 문제 혹시 기억나죠? 탈출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중력이 얼마에도 우리가 중력이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중력 F는 뭐다? F는 우리가 G의 R제곱분의 mm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중력 0이 되기 위해서는 R 값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R 값이 아주 멀리 무한대로 가면 우리는 0에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했냐면 떨어진 거리가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우리가 무한대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때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0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잡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 P는 우리가 마이너스 G의 R분의 M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중력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속도가 얼마이다? 탈출했기 때문에 그때 속도 V는 얼마이다? 우리가 0이든 상관없다는 거, 0이 되더라도 빨리 가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여기 탈출에 위한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싶어서 꺼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에 대해 조금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공이 P 위치와 여기 있는 Q 위치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Q에 있는 공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탈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놓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P를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P가 클까요? Q가 클까요? P하고 Q 어떻게 더 클까요? 대성을 비교한다면 Q가 더 클 거예요. 왜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혹시 보존 법칙 기억나나요? 어떤 게 기억나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따 우리가 일정하다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날 거예요. 그죠? 일정하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P를 놓게 되면 쭉 우리가 중력에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속력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속력은 어때요? 속력은 우리가 P에서의 속력보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P에서 속력이 Q에서 속력보다 더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당연히 우리가 운동에너지야 P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어디에서 우리가 Q에서의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당연히 우리가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P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Q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우리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공의 속력이 어떤 물체의 우리가 속력이 빨라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작아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우리가 이동 방향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을 볼까요? 가속도의 우리가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방향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어떤 데서 우리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연장해서 해볼게요. 질량 M 지구가 있습니다. 공이 놓여 있죠. 질량 M이 공이 놓여 있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가속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마이너스로 되는 물체가 있습니다. Q로 대전된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이 플러스로 대전된 공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가속도의 방향은 이번엔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플러스로 대전된 Q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대전된 공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어내는 위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할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얘기는 질량, 지구의 그림에서 우리는 선생님 당연하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의 방향, 알짜임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중력이 어느 쪽이니까 중력이 아래쪽이니까요. 얘는 뭐가 우리가 전기력이 어느 쪽이니까 우리가 아래쪽이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전기력이 위쪽이니까요. 청력이니까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공의 운동 방향 예측할 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잠시 말한다면 정지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의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운동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 같다.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구가 있어요. 그 위에 공을 놓았습니다. 공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자, 플러스 Q로 대전된 물체가 있습니다. 위에 플러스 되는 공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내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자, 플러스 Q로 대전된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되는 공을 놓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물체가 있습니다. 플러스의 공을 놓게 되면, 대전된 공을 놓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물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전된 공을 놓게 되면 이 공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이 U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힘을 개념 발견했다면 이번에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보통 W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W라고. 자, 무슨 말이냐? 공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속력이 말라졌다는 이야기죠. 공이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는 또 속력이 말라졌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공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또 속력이 빨라졌다는 이야기고,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그렇죠? 올라가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도입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모든 물체, 정지된 물체의 우리가 운동 방향을 예측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다 이렇게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 되겠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어디로 간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확인해 본다면 어디가 여기가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 얘는 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미나죠? 뭐냐면 이것처럼 인력일 때는 멀리 있는 게 인력일 때는 멀리 있는 우리가 공이 더 우리가 인력일 때는 멀리 있는 공이 더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가 크지만 이렇게 청력일 때는 가까이 있는 공이 좀 더 우리가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Q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 놓게 되면 이 입자는 이렇게 청력에서 밀려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마이너스 Q로 된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 놓게 되면 당연히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면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력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죠? 또 뭘 접근해서 우리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W를 가지고 접근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포텐셜 여기를 P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여기도 P라고 그러고요. 여기도 Q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포텐시 에너지, W 포텐시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P가 크나요? Q가 크나요? 그렇죠. 앞에서 망했지만 우리가 정제된 물체는 포텐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포텐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P와 Q를 비교한다면 이제는 Q가 크다고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익숙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력 포텐시 에너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높이를 한번 비교하면 높이로 접근한다면 P가 Q보다 높다. 왜? 위에서 아래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높이로 비교한다면 Q가 이제는 P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느낌 안 오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높다. 그러면 느낌이 높은 데서 낮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P였다면 여기가 뭐다? 이대로 쭉 내려서 여기가 뭐다? 우리가 Q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내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해볼게요. 높이가 높다, 낮다. 자, 전기 포텐시가 높다, 낮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Q라면, 여기에 Q라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P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위에 대한 개념. 여기에도 하나 추가될 거예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전위에 대한 개념이 추가될 거예요. 전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전위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뭐가 나와 있나요?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이 조건이 붙게 되면 전기 위치 에너지가, 전기력의 포텐시 에너지가 전위로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 이 그림은 우리가 전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물리에서 많이 봤던 거,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전기력, 전기 위치 에너지,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플러스 1쿨롱이가 조건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위 V는 어떻게 된다? 전위는 뭐분의? 그렇죠.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이 식을 조금 바꿔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우리가 QV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플러스 Q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곰라스에 어떻게 돼요? 너무 식상하죠, 이제? 너무 익숙해요. 똑같은 말 같은 느껴진다, 그죠? 맞아요. 그건 멀어질 거예요. 자, 플러스 Q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공을 대전된 공을 넣게 되면 공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렇게. 네,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 거 알겠죠, 그죠? 중력과 전기 위치 에너지 기억날 거예요. 자, 이제는 또 마이너스 Q로 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공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력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자,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공을 넣게 되면 이렇게 청력이 밀어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공의 운동을 예측할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시 에너지와 전위를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네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전기력도 있으면 될까요? 전기력? 힘이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 그렇죠. 전기력.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가지, 전기력과 포텐시 에너지와 전위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쓸 게 아마 이제 전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위에 대한 개념. 그 전위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힘과 우리가 여기 있는 포텐시 에너지는 좀 익숙해요. 얘네들 익숙해요. 근데 전위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습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꺼내봤습니다. 자, 힘은 더 이상 하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포텐시 에너지와 전위를 좀 비교할 건데 왜 어렵냐면 전위는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지. 플러스 1쿨롱이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뭐가 보이나요? 플러스 1쿨롱에?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 전화 보이나요? 플러스 전화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전화가 되면 힘을 받는 방향, 운동 방향 예측이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우리가 전하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어디로 간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낮은 데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같아요. 그죠?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하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아니요. 이거 똑같아요. 높은 데서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간다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조심할 거는 뭐냐면 플러스 전하는 뭐가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간다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플러스라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근데 마이너스 전하는 뭐가 전위가 높은 데가 아니라 전위가 낮은 데에서 전위가 높은 데로 이동한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플러스 Q로 대전된 점전화 주변에 전기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의 점전을 놨다면 이 플러스 1쿨롱 전화는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연습했던 거 있죠? 힘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전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D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물체의 속력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네, 당연히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잠시 한번 볼까요? 전위를 한번 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위의 위치 높고 낮다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높고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우리가 P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P의 전위를 그대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P의 전위고요. P의 전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Q의 전위가 될 것 같아요. 전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VQ, VP, VQ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떨어진 거리가 D만큼 왔다. 물체는 여기 있는 점전은 더 빨라졌을 거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빨라졌다. 왜? 전기적 위치에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작아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위차가 생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위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위차는 두 전화 사이의 전위의 차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D만큼 된다면 전위차는 VP와 Q의 전위차는 VP-VQ라고 쓰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VP, VQ를 우리가 V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합에 대한 개념은 사용을 많이 하지만 반면에 이 전이라는 개념은 사용을 별로 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압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체의 우리가 뭐냐면 운동 상태를 예측하기가 좋거든요. 속도를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좀 더 플러스 1킬로나 우리가 조건을 주고 나서 우리가 전위차를 구한 이후에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전하량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죠. 전위는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건 전위에 대한 얘기, 전위예요. 구별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가 우리가 전위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가본다면 전기 위치에는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QV라고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여러분들은 역학에서 많이 배웠죠.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의 우리가 변화량의 절대값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절대값과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전기력이 되면 요놈이 바로 뭐냐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거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차이로 변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차이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력 우리가 P와 우리가 Q의 우리가
포텐셜 차이의 절대값은 뭐와 똑같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우리가 변화량의 값과 같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Q, V, P, Q, V, Q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죠? 묶어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우리가 Q에 V, P, Q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가? 여기 있는 VP, VQ 이게 뭐예요? 전위차죠. VP, Q에 대한 P의 전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전위차 또는 전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무엇을 물체의 우리가 무엇을 운동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전위차를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위차와 우리가 전위 관계,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전위차를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판 두 개를 나란히 마주보게 하고요. 전압 V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 알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됐다는 거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두 평행판 사이는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P라고 그러고요. 평행판 P라고 여기를 평행판 여기를 Q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압 V가 걸린 거죠. 여기도 표현이 나와 있죠. 전압인데요. V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VPQ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전기력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전기력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뭐 어떤 전기력선 우리가? 그렇죠. 균이란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의 전압을 얻게 되면 이 플러스 1쿨롱은 이렇게 Q를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전위와 위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위와 위치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위를 전위니까 VP라고 그러고요. 여기 전위를 선생님이 VQ라고 할게요. VQ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미 외부에 걸린 전압을 통해서 전위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뭐냐면, VPQ에 대한 전위차를 이미 알고 있어요. VP-VQ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 물체가 여기 있는 플러스 1쿨롱이 D만큼 왔을 때, P에서 Q로 왔을 때, 우리 속도 구할 수 있겠어요? 속력 구할 수 있겠어요? 속력?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1쿨롱이니까 좀 문제를 좀 바꿀게요. 플러스 1쿨롱을 우리가 플러스 그냥 Q라고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플러스 Q라는 전화를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자, 일반하기 위해서 플러스 Q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나요? 뭐가 기억나나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와 똑같다? 우리가 위치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우리가 역학적에서,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렇게 똑같다. 이걸 갖다가 전기해 주게 되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 똑같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렇게 스몰 m을 한다면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정지였고 속력이 V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v 제곱은 자, 우리가 여기 구할 수 있죠. 전화량이 얼마예요? Q예요. 그죠? W. 자, 우리 바꿔볼까? 얘는 끄집어내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V, PQ라 써도 될까요? 전압이 되겠다. 그죠? 쉽게 우리는 뭐냐면 속력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속력은 해보니까 M분의 2Q, V, PQ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PQ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PQ를 뭐라 표현되어 있나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V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바꿔 쓴다면 굳이 편하게 바꿔 쓴다면 루트에 M분의 2QV라고 써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속력을 안다 가자. 여기 있는 우리가 균이란 전기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얘가 플러스 Q가 1을 받았어요. 1을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W는 뭐라고요? W는 뭐죠? 우리가 FS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W는 어떻게 되냐? W는 뭐라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만큼 1을 받았으니까, 그죠? W는 1을 받은 만큼, 1을 얼마만큼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VW 이렇게 PQ라 쓸까요? P에서 Q만큼의 전기력의 포텐셜 차이만큼 받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항상 성립했던 거 우리가 기억나나요? F는 우리가 Q는 뭐다? E는 뭐다? 우리가 다 전기장은 Q분의 우리 F 기억나나요? 그래서 QE 우리가 D만큼 같다 그죠? D 코사인 0도 되니까 1을 쓸게요. 생략했습니다. 1을 썼습니다. 자, 이걸 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표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Q에 VPQ라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되고 자, 우리가 이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PQ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 여기 나와 있는 VPQ를 우리가 보통 뭐 전압이라 표현해서 V라고 많이 쓰니까 우리는 똑같이 E는 뭐다? 우리가 D분의 우리가 V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